안녕하십니까, 빵규입니다. 저희 부부 군산 전주로 놀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행기 찍기 전에 가면서 좀 쉬어가는 영상 하나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제가 타는 차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거든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제가 사기 전에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연비도 궁금해하는 분도 많고 하는데, 뭔가 이 리뷰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차의 일반인 시선에서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편의성은 어떤지, 패밀리카로 적합한지 이런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짧게 하나 만들어 볼 거여서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데, 저희 둘 여행 가는 거라 짐이 뒷좌석에도 좀 있어서 트렁크는 사실상 뭐가 많이 없고요. 유모차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트렁크가 그렇게 넓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둘이서 여행 다니기에는 굉장히 넉넉한 편이다. 또 애기 하나 키우기에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스타벅스 백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 넉넉하게 15개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위에까지 쌓으면 이제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앞에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리면, 제 안에다가 이렇게 짐을 좀 실어놨고, 저희에게 카시트가 있습니다. 패밀리카 기준으로 보면 카시트를 실으면 뒤에는 한 명 정도 탈 수 있어요. 지금 맨날 카시트랑 저희 아내가 타거든요. 3인 가족이 타기에는 사실 한 좌석이 남긴 남는 건데, 이제 5명이 타기에는 카시트가 있어서 좀 불편하고, 그래도 어쨌든 3인 가족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 차도 스포티지였거든요. 스포티지 R. 저는 그 스포티지 R이 진짜 우주 명차라고 생각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그때 너무 스포티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저는 이 스포티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전기차의 시대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사는 게 좋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약간 여담으로 다음 차도 스포티지 사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이거 얘기 듣는 사람마다 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포티지로 쭉 타면서 이렇게 스포티지를 이어가고 싶은데, 계기판은 이게 설정을 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서 숫자로 보이는 걸로 해놓거든요. 요 가운데는 이걸로 해놓고 다닙니다. 이러면 내비가 여기서 한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거든요. 옆에 이제 연비인데, 지금 출발하면 13.8km가 연비가 나오고요. 기름 만땅 채우면은, 가득 채우면은 거의 한 730, 40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연비가 진짜 잘 나오면 20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확 늘어납니다. 제 기준 이제 계기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식 수준은 이 정도고요. 내비게이션인데, 저는 기아 순정 내비게이션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불만인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는 튜닝은 딱히 안 했는데, 요거 하고 여기가 그 반짝반짝한 하이그로시 재질인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이 카본인가 메이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서 붙였고요. 여기도 똑같은 그 재질이어서 요 부분까지 이렇게 총 요거 4개, 요거 하나에서 그거랑 요 팔걸이, 여기도 원래 검은색인데 요 3개 맞춰서 여기 부분에 이제 내릴 때 발자국이 많이 난다고 해서 요 같은 색으로 맞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커버? 이렇게까지 메이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요거 다이얼식 기어인데, 저는 사실 스틱이 좋거든요. 이 전에 스포티지도 스틱이었었고, 그 스포티지 진짜 제가 불만이 하나도 없이 타고 다녔었는데, 이 차는 굳이 꼽자면 너무 만족 중이지만 요거가 좀 스틱봉이었으면 좋겠다. 옵션이 낮아지면 스틱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높은 옵션도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 중간중간 연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요 가운데 내비를 보여준다는 게, 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아직 시내 주행이어서 연비가 좀 내려갔네요. 원래 평균적으로 연비가 제 기억이 맞으면 한 15, 16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예열을 안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작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비가 오름차순으로, 이게 제일 먼저, 그 다음 이 순서로 갑니다. 요렇게 보는지 알아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운전해보면. 저도 사실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보통 이렇게 내려오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차도 이런가요? 이 차의 유일한 또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없어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13.3 정도 됐고요. 전에도 스포티지를 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디젤 차를 탔었거든요.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타보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정말 조용합니다. 저는 디젤 차를 탈 때도 시끄럽다고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차를 타보고 느낀 건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지면을 다니는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지만, 이 차에서 나는 엔진음이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대화하기 힘든 거는 거의 없고요.
제가 스포티지 몰고 다닐 때는 디젤 가격이 1,100원대였어요. 1,100원대. 근데 지금은 휘발유가 1,600, 1,700원이 됐으니까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근데 제 체감상 기름 넣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 자체가. 물론 이 차값 자체가 하이브리드 아닌 거에 비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시 돌아가도 아마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보면 연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엔진 회전이 많이 안 올라가면 이 전기 모터로 가서 여기 EV 표시가 떠요. 그때는 이제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차에서 연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아까 출발할 때 12.9였는데 지금 14가 넘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제가 이거를 사려고 고민할 때 유튜브도 정말 많이 봤는데 가솔린은 DCT 엔진이라는 걸 사용해서 울컥거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카로 스포티지를 타봤었는데 사실 울컥거림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DCT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차가 밟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해야 되나? 차선을 바꾸려고 이제 차를 밟으면서 들어가면 빨리 반응을 해줘서 슉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불안했어요. 막 뭔가 반응도 되게 느리고. 하이브리드를 타고 느끼는 건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모터랑 엔진의 힘이 같이 출력이 나와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장점이나 단점을 말해보라 했더니 딱히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대. 그냥 되게 무난하고 타기 좋은 차? 가족차로 정말 좋은 느낌? 근데 이제 불편함이 없다는 것 자체가 크기에서도 모자람이 없고 뭐 편의성에서도 딸리지 않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일인가? 그거랑 이 사운드만 뺀 풀옵션인데 편의시설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전에 타던 스포티지는 약간 중간 트림이었는데 이 차로 넘어오면서 원래 세월이 지나서 좋아진 거 더하기 옵션을 다 넣었더니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 그 정도로 차 리뷰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일반인적인 시선이다 보니까 제가 뭐 많은 정보를 드리진 못해요. 근데 제가 이거 구매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 3,000km 탔거든요. 그 시점에서 저는 이 차에 대한 불만은 거의 단 하나도 없다.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운전 자체를 그렇게 막 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 기아 안전점수를 보면 97.8점 이러거든요. 다시 돌아가도 스포티지 살 것 같고, 여태까지 제 채널 결과는 좀 맞지 않는 영상이었지만 저는 이제 여행 가면서 유튜브를 좀 많이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걸 찍게 됐고요. 지금 영상 끝 아니고 마지막에 올라와서 기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주 군산 갔다 오면서 이게 기름이 몇 킬로미터가 다는지, 연비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그것까지 해갖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아니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지금 구간 단속 구간이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차선도 이제 유지를 해줍니다. 예전에 스포티지 때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속도를 지정해 놓으면 그 속도로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제가 이 순정 내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속 구간이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거는 이제 순정 내비랑 밖에 연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도 있고요. 저는 팀앱은 거의 안 씁니다. 기왕이면 하나만 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가끔 여기가 길이 이상하던가 너무 막힐 것 같다? 그럴 때만 팀앱으로 쓰고 보통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브라운 시트를 했는데 브라운 시트 할 때 저도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엄청 고민했던 게, 예쁜 건 브라운 시트랑 베이지 시트가 진짜 예쁜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청바지를 거의 안 입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반년 타본 결과 하나도 지저분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도 안 하는데도 딱히 얼룩 같은 것도 없고 이염되는 건 당연히 없고, 브라운 시트 뭐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브라운 시트도 추천드립니다. 차 탈 때보다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산뜻하지, 검은색보다. 가격은 사실 싸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옵션에 많이 넣어서 한 3,700만 원 정도 줬거든요. 세금까지 하면 거의 4천만 원이었는데, 근데 차 한번 사면 거진 10년은 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백만 원 차에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제가 투자를 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를 사도 옵션을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옵션 중에 지금 가장 만족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 저는 잘 쓰진 않아요. 구간 단속에서는 잘 쓰고 그때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통풍 시트,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지금 핸들 컨트롤 조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 버튼 하나 눌러주면 바로 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 처음에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좀 헷갈렸었는데 요 버튼 누르면 되고, 시작할 땐 요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건 핸들 조향 끄는 거. 내부 리뷰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여행 이틀 차에 이제 스포티지 리뷰도 마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서울 강동구에서 군산까지 220km 정도 운전했고요. 그리고 군산에서 선유도 해수욕장까지 가는 게 50km 정도 나왔어요. 다시 전주까지 오는 게 85km 정도가 찍혔었거든요. 그러면 350km 정도 운전하고 여기 또 전주 시내도 한 30km 정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약 400km 정도 운전을 했는데 운전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어제 제가 출발할 때 한 720km 정도 가능하다고 나왔었거든요. 거의 얼추 한 100 정도 차이 나게 깎인 것 같아요. 그럼 연비가 저는 좀 좋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컨텐츠의 마무리는 제가 이거 기름을 서울 갈 때까지 안 넣을 거거든요. 올라가면서 성심당 들리고 여주 들리고 서울로 이제 돌아갈 계획인데, 다 내일 기름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드리고 올라가는 거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스포티지 기름 다 썼을 때 만땅까지 채우려면 얼마나 기름이 들어가는지 이거까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스포티지 외관 이제 번호 안 나오게 잘 찍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티지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아내는 이게 약간 너무 뾰족뾰족해서 싫다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 말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만족스럽고, 이 기아 마크 바뀐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습니다. 스포티지 연비여행 마지막 날, 저희가 오늘의 경로는 대전 성심당에 들렸다가 여주 아울렛을 갈 예정이거든요. 지금 여주 아울렛까지가 223km가 남습니다. 근데 여기 기름 게이지가 382km가 남았거든요. 거기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이게 거의 기름이 완전 바닥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할지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주행 같은 거는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냥 일반인이 운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더 현실성 있는 리뷰겠죠? 자, 그럼 출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찾아봤었거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달리고 있는 속도로 크루즈 컨트롤이 설정이 돼요. 이걸로 이제 이거 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0km 구간 단속이라 저는 100km로 해놨고, 요게 차량 간격입니다. 총 4단계까지 있고 보통 2단계 정도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가까워지면 이걸 100으로 설정을 해놨어도 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핸들이 초록색으로 켜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핸들도 자동 조향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끌 때도 있어요. 이것까지 켜놓으면 너무 졸린 경우가 있어서 이것만 끄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속도는 자동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시내에서 이걸 쓰셨는데 차량이 완전히 멈췄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톡 건드려 주시던지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다시 크루즈 컨트롤로 출발을 합니다. 완전히 끄실 때도 요 버튼을 누르시던가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꺼져요. 그런 식으로 이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되고,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출퇴근길에도 사용하신다고 하고, 저는 이제 구간 단속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잘한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구간 단속이 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피로도가 좀 높은데, 그런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디 장거리를 갈 때. 이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켰고요. 옵션값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 네, 지금 이제 강동구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연비가 17.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평균 연비가 3일 동안 한 16.8? 뭐 16.7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3일 동안 탄 거리를 총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3일 동안 총 이동한 거리는 661km입니다. 그럼 이제 다 와서 기름을 넣을 건데, 저희가 3일 동안 쓴 기름 가격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km 남았고 연비는 17.2. 그럼 기름을 넣겠습니다. 기름은 리터당 1,790원입니다. 진짜 비싸요. 총 77,228원, 43리터 들어갔습니다. 661km 타고 43리터, 77,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주행 가는 거리가 798, 약 800km로 늘어났습니다. 670km 정도 늘어났네요. 한 6. 주유소에서 여기까지 연비가 한 23 정도 나오네요. 가을하고 봄이 연비가 제일 잘 나오는데, 그때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겨울에 추운 날에는 아무래도 연비가 많이 떨어져서 잘 나오면 14, 15, 안 나오면 13. 지금까지 제가 스포티지 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3인 가족이 타기에는 정말 손색이 없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큰 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엔 차들이 점점 커져서 스포티지 정도만 돼도 사실 엄청 큰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트렁크도 제가 좀 좁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집 애기가 아직 7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필요한 것도 많고, 유모차도 아직은 좀 큰 거를 쓰기 때문에 약간 딱 맞는 느낌인 거고, 휴대용 유모차로 바꾸고 필요한 짐이 좀 줄어들면 3인이 타기에는 아주 손색이 없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온갖 스포티지 유튜브를 다 찾아봤었거든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DCT니 뭐니 막 이런 뭐 이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냥 이런 일반인적인 시선에서 하는 리뷰도 저는 좀 궁금했었어갖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부족한 실력으로 그냥 주절주절 떠든 거지만, 딱 직관적으로 그냥 660km 어디 여름 휴가 차 가지고 갔을 때 사실 이거보다 많이 운전할 일이 크게 없잖아요. 6, 700km 정도 탔을 때 기름값 저는 한 약 75,000원, 8만원 정도 나왔고, 뭐 차 조용하고 이거 풀옵션 정도로 뽑으면 뭐 편의시설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뭐 크기 만족스럽고, 시트 같은 것도 뭐 단단하니 푹신하니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탔을 때 허리 안 아프고, 그냥 그렇게 저는 스포티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맨.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가격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게 근데 비싸졌다. 그런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유튜브와는 잘 성질이 맞지 않는 영상이었지만, 이번 휴가를 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에 차량 리뷰도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차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운동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